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을 뒤흔들고 전국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겨다준 포항 촉발 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덧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러난 상흔은 상당 부분 지워져 가고 있지만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몇 배나 커진 충격과 상처는 지지부진하고도 납득하기 힘든 책임자 처벌의 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7년이 남긴 과제들 오늘 장효수의 파워 인터뷰에서 토론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포항 촉발 지진과 뗄 수 없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 그리고 포항 트라우마 센터 양만재 센터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두 분은 제가 사석에서 교수님 또 박사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데 오늘은 공식 직함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우리 회장님부터. 예, 저는 요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포항 지진 시민 권익 찾기 50만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열기가 후끈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은 우리 트라우마 센터 맡은 지 얼마 안 되셨죠? 어떻습니까? 예, 지난 6월 초부터 포항 트라우마 센터장으로 맡아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명상 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 한 2월경에 이제 포항 트라우마 센터가 신축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렇죠, 완공이 그렇죠. 됩니다. 예. 그 이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주제가 좀 무겁긴 합니다. 우리가 늘 매년 촉발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이슈들을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두 분 모두 포항 촉발 지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분이신데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자리에서 지난 7년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센터장님. 지난 7년이면 긴 기간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날 지진이 발생하고 한 7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한 세 단계로 이제 되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단계는 한 1, 2년 동안 이제 포항 지진은 촉발 지진이라는 규명하는데 단계가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지진으로서 피해 입은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단계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동시에 이제 포항 지진 이제 후유증이라 할까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했고,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적 피해 보상 민사 소송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활동이 세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한 7년 동안 그런 세 단계를 나눠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주마등처럼. 예. 그런 주마등이라는 표현은 또 의장님도 마찬가지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7년이 주마등 같아요. 그런데 참 힘들기도 했지만 성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양 박사님께서는 세 단계로 꼽으셨는데 제가 보기엔 한 네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처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이 지열발전소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죠. 개인이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2개월 만에 전격 인용이 돼서 지열발전 가동 중지가 됐다는 게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가동 중지된 그 인용문을 가지고 저희가 민사소송을 한다니까 또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년 4개월 만에 아까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촉발지진 규명이 밝혀졌고 그리고 5년 1개월 만에 그 민사소송을 한 것, 위자료 청구 소송한 것이 시민 원고의 승소로 결판이 났습니다. 네. 이것이 아마도 두 번째 기적이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소송을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있는데 네. 그 소멸시효가 4개월 남겨진 상태에서 50만 포항 시민이 모두 이 소송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인데 아마도 포항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시민들이 호응해 주셨지 않을까 싶고 이건 아마도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세 가지 기적과 앞으로 또 기대하는 기적이 또 한 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세세하게 좀 따져보죠. 그 방금 이제 규명 진상 과정을 다 함께 또 겪으셨고요. 문제는 이제
책임과 어떤 처벌 문제가 아직 귀결되지 않은 네. 부분, 이 부분을 좀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 정의 사회라고 하면은 그 잘못된 것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는 잘된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잘못된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게 정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진이 촉발 지진으로 밝혀지자마자 저희는 9일 만에 네.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장관 그리고 고위청 공직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네. 책임자 처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그때 당시의 대통령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책임자 처벌 문제는 좀 더 계속 또 이따 네. 나눠보고요. 자, 그 공동체 회복이라는 말을 제가 좀 많이 썼는데 어떤 그 피해 복구 과정에서도 그 말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 큰 줄기가 도시 재건, 또 정신적 피해, 또 트라우마 해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센터장 입장에서는 그 과정들을 계속 면밀히 지켜봐 왔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 7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시각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요. 네.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렇겠죠. 긍정적인 시각을 하는데 거시적으로 망원경 렌즈로 보면은 그런 대로 뭐 순조롭게 포항 시민들이 지진 재난 극복을 위해서 어떤 도시 정상 기능을 회복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시민들을 함께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진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뭐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재산 피해 보상액을 8천억 가량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뭐 지원금이라는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든 받아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정신적 피해 아까 모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1심에 승소하는 죠. 그래 1인당 300만 원 피해 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뭐 그런 대로 네. 뭐 만족하지만 않지만은 그런 대로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뭐 새로운 건물들이 뭐 형해나 뭐 또 어떤 임대주택 건설이나 뭐 등등의 부분에서 재난구호소가 건립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남아 있다. 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거죠. 그럼요. 예. 지진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산상 피해를 받았지만 시민들이 다수는 뭐 절반 이상은 만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어떤 여부는 있습니다만 네네. 여전히 이제 논제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 정부가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를 아직도 하지 않은 점에서 이 부분에도 시민들이 불만이 아주 분노도 있고요. 네. 그다음 지금 민사 이제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심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정부는 이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분은 여전히 자연 촉발 지진이 아니고 자연 지진이라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항시 안전을 위해서 지진 안전센터도 아직도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여타 복지 시설도 이제 건립 과정에 시도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찬반 긍정적인과 부정이 동시에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네.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 지금 장기화되는 게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해 할 텐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명 운동도 진행했었고요. 또 지난 15일 날 대규모 걸기대회도 있었고 할 말이 좀 많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대규모 걸기대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민사소송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지난해 11월 16일 날 1심 승소를 거뒀습니다. 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포항 시민에게 돈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항소를 즉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항소심이 시작된 지 11개월, 거의 1년이 돼서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게
지난 10월 22일자 열린 겁니다. 고등법원에서. 네. 자, 이렇게 되면 과거 7년 그리고 소송한 지 5년 1개월 그리고 항소한 지 첫 기일이 또 1년. 앞으로 이 소송이 얼마 걸릴까? 5년 만에 된다? 10년 만에 된다. 이것도 그렇겠네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 해서 지난 11월 15일 대규모 걸기대회를 했고요. 예. 이 포항시민이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서는 포항 지역사회 유관기관 단체 1,500곳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각 기관 단체장들 협조 공문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조하고 협조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큰 행사가 됐을 수 있고요. 앞으로도 시민서명운동, 50만 서명운동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해 주신 11월 15일 행사에 함께해 주신 기관 단체장께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시민들께도 감사합니다. 서명운동 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1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적어도 10만 명 이상 서명운동의 실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울림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서명운동을 해서 받아놓은 그 실적을 이제 재판부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다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외치실 겁니다. 자, 손해배상과 책임자 처벌은 사실 트라우마 해소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뭐 적절한 지적을 했거든요. 네. 뭐 여전히 우리 포항 시민들은 지진 트라우마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뭐 어제 며칠 전이죠. 이게 포항제철에서 폭발 사고가 났을 때도 일부 주민들이 이게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우리 포항 시민들은 어떤 집단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 이 부분을 이제 치유하는 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먼저 이 지진을 일으킨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 데서 그렇죠. 용서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이제 변화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뭐 자연지진이다 사과 발언이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이게 아직 여전히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네. 그게 이제 분노에 대해서 치유가 용서인데요. 네. 그 용서가 바로 트라우마 치료의 첫 단계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공공연하게 요즘 나오는 얘기가 사과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또 진정성을 담아서 그리고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하라는 어떤 원칙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부가 이런 인재라면 진작 이렇게 좀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피해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큼 계속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게 참 진작 이루어졌다면 이런 얘기가 굳이 나올 필요 없겠죠. 당연합니다. 네. 자, 지난 9월에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뤄봤습니다만 아직 궁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까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네. 지난 추석 특집에서도 이 네. 특별대담에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됐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촉발 지진이라고 밝혀지자마자 9일 만에 제가 중앙지검에 해당 소속기관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 고위층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5년 5개월 만에 지난 8월 19일이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사 결과 내용은 기소하는 것이 5명에 대해서 기소가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사회정의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기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연구원 그리고 학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랬었죠. 예. 그리고 고위층들은 하나도 기소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검찰 항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검찰 항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수사해달라. 고위층에 대한 정부 고위층에 대한 책임 처벌을 다시 한번 수사해달라.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자, 지진 발생 직후부터 어떤 진상 규명에 많이 참여를 해왔는데요, 센터장님께서 이 전체적인 전반을 좀 꿰뚫고 있는 입장에서 수사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위원장이 예. 언급했죠. 검찰 조사가 지난 8월 19일 나왔는데 보도자를 봤습니다. 네. 방금 언급한 것처럼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자산업통상자원부와 전당김 에너지평가기술원 담당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제열 발전소를 운영했던 전문가 업자들이 자연 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여기서 뭐냐 하면은 네. 자연 지진으로 이제 축소 보고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접을 거기에 두는데 실제는 그 산자부나 이제 에너지 기평 관계자들이 자연 지진 아니고 유발 지진, 촉발 지진이라 하는 거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예를 들어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특히 감사원이 징계를 내렸던 겁니다. 산자부 직원들과. 근데 검찰 조사하고는 반대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유발 지진 뭐 어떤 대응책들도 산자부 산하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걸 모른다 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검찰이 왜 이런 불기소 처분했을까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주무부처와 전담기관은 왜 책임에서 배제됐을까요? 제 개인적인 추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아마 산자부와 에너지 평가원들을 이제 기소를 했을 경우 형사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민사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원금이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1조 5천억이라는. 그렇죠. 이래 되면은 2심에도 유리한 것이 없다. 정부가 또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덜 귀한 방책으로 어떤 이 검찰에서 이분 정부 당국에 관계된 자를 면체를 불기소 처분한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방금 이제 전담기관 책임에서 배제된 부분에서 좀 진짜 납득하기 힘든 어떤 부분에서 좀 덧붙일 얘기가 좀 있을까요? 이겁니다. 불기소 처분한 이유가 양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보도자료에 검찰의 보도자료에 보면은 그 주무부처가 그 하급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거죠. 근데 그게 허위거나 뭐 또는 축소 보고거나 간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과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불기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한 사람만 책임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어린아이한테 물어도 그게 신기한 것이 그럼 일을 시키지 말아 있어요. 일반인도 아니고 그것도 전문 공무원인데 전문가 공무원인데 하급기관에서 허위 보고든 축소 보고든 보고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실 책임이 없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업무이관을 그 인수인계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실무자에게 인수인계를 안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끊겼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인수를 받지 않아서 과실 책임이 없으면은 인계해주지 않은 사람은 과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기소 처분을 안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또 한 가지 민사 소송에 이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표현도 이런 수긍이 갑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그보다 형사의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산업부 관계자를 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윗단계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크게는 작게는 그 산업부 장관에게 직접 가고 더 크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대통령한테까지 이거는 보고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불기소 처분했지 않을까 하는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는 더 영향을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민사소송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기 지금 민사소송에 저희들이 이긴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공무수탁 사인이 무엇인가 이 얘기입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하지 직접적으로 안 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서 네. 일을 하는 사람이 과실에 문제가 생기면 사고를 치면 그 책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가는 거죠. 그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인데 국가배상법 제2조 네.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위공직자들을 기소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공무수탁 사인에 있는 그 아하. 기관들을 다 기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의 문제는 큰 문제 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진을 겪으면서 큰 고통을 받았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납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상규명과 어떤 책임자 처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또 뭘 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크게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네. 하나는
책임자 처벌을 바랄 수밖에 없죠. 네. 책임자 처벌을 바랄 수 이게 이제 정의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자꾸 책임자 처벌 하나 얘기 하나 하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사회 정의입니다. 정의가 그런 겁니다. 정의가 사회에서 쓰려면은 책임자 처벌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냐면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민의 재산과 또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국가 아니겠습니까?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세월호나 과거에 있던 그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가 무슨 일입니까?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출해주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들 기소당하고 책임을 진 겁니다. 그런데 포항의 경우는 위기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안전하게 잘 있는 포항 시민에게 국가의 실수로 인해서 오로지 국가의 과실로 인해서 사건을 쳤단 말이죠. 네.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사회 정의 어떻게 서겠습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저는 예. 이제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법적인 뭐 이게 보수적인 시각일 수 있는데 네. 일단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거냐 이걸 두고 지금 다투거든요. 예를 들어 국가가 책임 안 진다 한 8천억이나 한 지진 보상 지원금도 안 줬을 겁니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 이걸 최대한 안 주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이 뭐 검찰을 동원한다든가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보려는 정부의 어떤 발부둥이라 할까 뭐 그런 자기 나름대로 최소한 노력을 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그건 국가의 원칙은 당연히 그럼요. 주민들을 이게 그 삶의 어떤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은 목표겠죠. 정의일 네. 수도 있고 네. 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대시를 해서 더 받아내자 해서 소송도 하고 규탄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손해배상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예, 시민들이 아마도 그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11월 16일 날 1심 선고가 났기 때문에 그 2주 내에 항소가 된 겁니다. 네. 그 기한이 14일 내에 그러니까요. 항소됐고 그러면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항소가 됐고 올 한 해 쭉 하고 늦어도 내년 초면은 고등법원 항소심이 결판 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봤었는데. 보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내년 말이면 다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후내년이면은 2026년이면은 시민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실제로 항소심 첫 기일에 가보니까 이 가관이 아닙니다. 들어가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법정에. 왜 앉을 자리가 없겠습니까? 피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둘 손들고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을 왜 빨리 움직이려 하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또 서로 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그걸 봤을 때 이거 대한민국 정부 피고 측 대리인들이 굉장히 지연 전략을 펴고 있구나. 그리고 사법당국도 이걸 여기에 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을 보고 와서 제가 이 권리기대회도 하고 또 시민 서명운동을 주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언제 갈지 모르죠. 그러나 여기서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소리치면은 그렇게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사법당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게 계속해서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이 시민들이 얼마나 동조해주고 시민들이 얼마나 함께해주고 외쳐주는 게 관건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상황들이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포기하는 시간들이 계속 좀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를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뭐 또 추가적으로 뭐 또 궁금한 사항들이 우리 그 특별법 이렇게 제정하면서 지진 안전 관리 문제도 언급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고장난 신부 지진계 뭐 다시 설치한다는 말도 없고 또 지진 안전관리센터도 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시민들은 그래서 시민들 관심사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멀어지더라도 좀 알려줘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에 참여해서 보는데
작년 9월경에 이제 신부 지진기 500m, 700m, 1.4km 이제 지는 게 고장난 걸 철거를 했습니다. 네. 철거한 지 지금 1년이 다 지났죠. 근데 이걸 이제 철거하고 나서 이제 이게 뭐 살펴보면은 500m는 한 1년 끌었고요. 700m 한 달 만에 고장 났고, 1200, 뭐 1400m 뭐 일주일, 뭐 하루도 뭐 제대로 작동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입했던 어떤 장비 구입했던 회사가 다시 이거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것도 영국 회사가 오랫동안 기간을 끌고 마침내는 안 된다 해서 이걸 또 다시 이제 신부 지진계를 다시 이제 다른 이제 외국 회사들한테 계약을 하려니까 이게 또 새로 만들어지는데 한 1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아본 결과 인터뷰에서 알아본 내년 한 7월경에야 이제 완제품이 오면은 다시 설치를 할 거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신부 지진계가 아닌 이제 주변에 이렇게 포항이라고 하는 것이 지진이 한번 나고 난 거지 신부 지진계 그냥 보통 지진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설치가 돼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그냥 뭐 안전장치는 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진안전관리센터를 이게 또 예산이 한 200억 가량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설계 단계가 끝났어요. 설계 단계가 끝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한 2년 지나야 건물이 완공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시민들한테 많이 가시적인에서 멀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의장님, 특별법까지 이렇게 어렵게 진짜 제정을 했는데 뭐 그렇다면 그에 따른 약속은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또 참 다른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특별법은 고사하고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건 촉발 지진이다라고 증명을 했던 바입니다. 네. 우리나라 과학자가 아니고요. 세계 최고 유수한 과학자들로 구성을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가 조사연구단을 꾸렸어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을 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규명한 증명한 내용을 그것마저도 이제 학자 간의 견해차가 크다. 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 새로 증명하자. 다시 얘기해.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약한 세력이 아니고 피고 측 대한민국 정부 변호인들이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우리 포항 시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원고 측, 시민 원고 측 변호인단들도 포항시에 있는 한 50명이 되는 변호인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50만 포항 시민으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은 변호사들이 50명에 이릅니다. 원고 측 대리인들이요. 이 50명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모래알같이. 그런데 이게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협의체 구성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지금 항소심에서 샘플 소송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나머지들은 참석도 안 해요. 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샘플 소송을 하는 변호사가 우선이 주축이 되고 그리고 비용을 거둬야 되는데 비용은 각자가 받은 소송 위임 금액의 비례적으로 객출을 하면 되지 않을까 간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시민 전부가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들도 변호사들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자, 제일 염려스러운 게 어떤 피해 주민들 아직도 많은 흥해 주민들을 중심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텐데 호소를 하고 있을 테고요. 센터에서 지난해 실시한 트라우마 실태 조사 좀 주목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2023년이죠. 포항 시민 상대 샘플을 500명을 뽑아서 500명,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한 54.1%가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35%. 근데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37% 정도에서 지금 대표 500명에서 나왔습니다. 국제학회에서 이제 최근 올해 발표된 걸 보면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흔히들 전문 용어로 하면 유병률 합니다. 유병률. 이제
충격을 받으면 그렇죠. 병이 일어나는 확률이 적게는 4%에서 67%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서 통계를 보면 한 54% 나왔거든요. 예. 좀 더 뭐 이게 조사의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전체 우리가 포항 시민의 약 70%, 많게는 70%, 적게는 아주 이제 가볍게 일어나면 5%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은 대단한 이렇게 시민들이 충격이 컸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 경에 나오는데 아마 조금은 이제 이 지진 트라우마 센터가 생긴 지 한 7년이 됐으니까 저는 기대하기로 조금 나아지지 않을 건가 하는 어떤 기대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사실은 쉽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중복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이번에도 뭐 길에 큰 차가 지나가면 쿵 하면 또 이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이제 뭐 우리가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고 어떤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야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어떤 치유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큰일 하시는데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가 좀 이렇게 조직이 좀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난 7월에 이제 조직 개편이 있어요. 원래 이제 이 지진 트라우마 센터인데 지진자를 빼고요. 그냥 포항 트라우마 센터로 했습니다. 그 이제 소속도 도시방재과에서 보건소로 넘어갔거든요. 이관 할 때는 이제 보건소가 최근에 정신복지센터 관리센터가 이게 활성화되니까 이것도 이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센터로서 같이 하면은 좀 더 효율성을 전문성을 높이지 않을까 해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조금 아마 지진이라 하는 말을 이제 빼면서 이제 포괄적인 더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에서 아마 뺏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에 앞서서 잠시 최근에 이게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폭발과 함께 큰 화재가 났을 때 뭐 저도 이렇게 인터뷰들을 보니까 지진이 난 줄 알았다. 그렇죠. 진동 때문에. 특히나 포항 시민들은 과거에 큰 지진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학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이런 울분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표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최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될까요? 지금 서명운동은 사실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이제 사회자님 말씀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굉장히 우리 또 석유 시추 문제도 그리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 제가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드리시죠. 누구나 다 포항 시민이라면은 저 어린 시절부터 제7광구 노래가 유행했고 뭐 그런 가게 이름 뭐 심지어 고고장 이름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바램이었는데 석유 그랬는데 누구나 다 4.65의 꿈은 특히 저희들 세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 희망하고 정말 꿈꾸는 바이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뚜껑 소뚜껑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뚜껑 얘기처럼 저도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이게 간이 작아져 있는 것 같아요. 충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포항 촉발지진의 엄청난 상처를 입은 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텁석텁석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산유국의 꿈은 뭐 기대하고 있지만 또 시추라는 말 때문에 좀 더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덧붙여서 가지고 충분히 이제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들은 시축하는 말에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나오는데 이제 석유공사가 지난번에 포항시에 와서 이제 공청회 했는데 뭐 유발 지진은 거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실제 몇 가지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이제 지금 석유 탐사 시추죠. 탐사 시추가 3km까지 늘어나거든요. 3km까지 늘어가면 열 밑에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시추를 하게 되면 가스가 나오면 폭발 사고가
일어날 일어날 수가 수 있다. 있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실제 멕시코만에서 일어났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지진파를 쏩니다. 이게 이제 지진이 이렇게 어떻게 감지가 되는 것 시추를 하기 때문에 이 지진파가 주변에 포유류 동물들을 충격을 줍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도 사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하기 전에 이미 그 포유류 동물을 쫓아냅니다. 바깥으로 가라고. 이런 데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고 또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석유공사가 트라우마가 있다 하면은 안전장치를 시민들 그렇죠. 참여시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발표를 석유공사 해줘야 할 분명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 포항 시민을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포항 영일만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포항 시민들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 좀 특별한 안전관리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들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끝으로 우리 포항 촉발진 7년 우리가 앞으로 더 뭐가 더 필요한지 또 우리가 뭘 또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되는지 이 시간 좀 듣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센터장님 하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예. 뭐 지금 앵커님이 이제 앞에서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7년이 지나니까 시민들도 어쩌면은 일부에서는 점점 어떤 이렇게 잊어지지 않는가, 무뎌지는? 예, 무뎌지고 또 정부 관계도 이걸 노릴 수도 있다는 분명히 드러내기는 하지 않지만은 관심도를 약간 약화시키면서 보상을 적게 주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선출직 네. 정치인들과 우리 시민들이 지진 발생 이후에 사안에 대해서 뭐 소송도 또 민사 형사 소송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모 위원장이 뭐 서명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동을 보일 때 이게 정부도 또 이 관계 있는 뭐 재판을 맡고 있는 사법부도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시민들이 끝까지 우리가 만족할 수준까지 보상을 받을 때까지 관심을 두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의장님도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인터뷰 처음 시작할 때 세 가지 기적 네, 또는 말씀하셨죠. 사람에 따라서 네 가지, 앞으로 다섯 네 가지까지. 뭐쭉 할 수가 있는데 그 앞에 모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소송에서 이겨서 재판에서 이겨서 포항 시민들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큰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기적은 이루어지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고 1심 소송에 이겨놓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돼 주셔야 돼요. 지금 50만 포항 시민이 시민 소송에 동참했듯이 앞으로도 이런 느낌으로 같이만 해 주신다면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크게 소리치고 외치고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타인이 누구도 그걸 지켜주고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권익은 내 스스로 지킨다. 내 스스로 주장한다는 마음으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섯 번째 기적을 위한 첩경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네. 시민권익 찾기 50만 서명운동입니다. 부디 포항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진과 관련된 사안은 뭐 계속 기회 되면 또 두 분도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클로징 멘트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끝나는 순간까지는 포항 지진에 대한 얘기의 클로징은 없을 것 같다고요. 최악의 지진 피해를 경험한 일본과 대만이 우리와 다른 점은 재난을 정확하고 철저히 기억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온 사회가 역량을 모은다는 겁니다. 숙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포항 지진 7주기가 또 한 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정혜석 파워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